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각종 IT 기기에 빠져있는 요즘 사람들. 이런 잘못된 자세는 목과 어깨의 노화를 부추기고 최근 연령대에 상관없이 목이나 어깨 주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뼈의 문제인지 어깨 관절의 이상인지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애매하고 헷갈리는 통증. 정확한 진단과 협진을 통해 목과 어깨 질환을 다스리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경추 질환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치료 방법을 제시해줄 신경외과 전문의 안규상 원장. 어깨 건강을 사수하기 위해 원인을 찾아내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연구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박현철 원장. 안규상 원장이 수술 준비로 분주합니다. 50대 여성의 목 디스크 제거술을 앞두고 있는데요. 환자가 고개를 이렇게 숙였을 때 손에 그리고 다리에 정기적인 충격이 오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의학적으로 신경 압박 소견이 있을 때 그 특히 목 관절 운동에 따라서 증상이 정기적인 충격으로 오는 경우는 척수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술이 조금 빨리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 디스크는 목뼈 사이의 디스크가 목으로 지나가는 신경 통로로 나와 염증을 유발하고 신경을 누르는 병입니다. 목 디스크 환자 90%가 보존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 환자처럼 통증이 심하고 다리까지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목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쳐 보행장애 등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기도 하는데요. 최근 미세 현미경을 이용한 최소한의 절개로 디스크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 앞쪽에 3cm 정도의 절개창을 통해 미세 현미경을 삽입하고 수술 부위를 찾아갑니다. 병변 부위를 확인하면서 돌출되어 신경을 누르고 있던 뼈와 디스크를 갈아 제거합니다. 특히 신경 근처에 접근할수록 섬세하게 디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목 디스크 수술의 경우 호흡 마비 등과 같은 중대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 손상 없이 정교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아주 세밀하게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을 확장해줍니다. 미세 현미경을 이용한 목 디스크 제거술은 최소 침습으로 흉터가 거의 남지 않고 수술 시간이 짧고 통증도 거의 없어 수술 후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경 나가는 공간을 확장하는 그런 수술이었습니다. 출혈 소견이 심하지 않았고 수술하는 중에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수술 후 3일이 지났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목과 어깨 그리고 팔까지 통증이 심했다던 주인공 박은자 씨. 수술 결과를 듣기 위해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현재는 똑바로 표정 현재 깔끔하게 제거된 상태고 그동안 눌린 신경 때문에 통증을 호소했던 박은자 씨의 목. 막혔던 부위가 뚫려 있는 걸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끔찍한 고통에서 해방된 박은자 씨. 기분이 어떨까요? 왜 여태까지 빨리 치료를 안 하고 이제 사람들이 지금 목 디스크라니까 위험하다고 저도 결정을 빨리 못 준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바보처럼. 전혀 증상이 없어가지고 어젯밤에는 하루 저녁이지만 너무 잠을 잘 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부산 점포동. 정진호 씨도 3개월 전 수술을 받고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목과 오른쪽 어깨가 아팠지만 무심히 넘겼다는 정진호 씨. 하지만 팔까지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목 디스크는 단순하게 목만 아픈 것이 아니라 머리가 아프고 손이 저리거나 어깨가 결리고 심하면 다리까지 마비되는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수술 전에는 목도 무겁고
아프고 그다음에 머리가 되게 아팠는데 수술하고 난 뒤에는 통증이 거의 없고요. 치료받고 나면 시간이 흐르면 이제 좀 점차 나아질 거로 생각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아가고 있는 정진호 씨. 그래서 재활 치료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선 수술 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수술로 압박된 신경을 풀어줬다면 뭉치고 굳어져 통증을 유발했던 근육을 재활 치료나 도수 치료를 통해 풀어줘야 합니다. 그동안 뭉쳐있던 정진호 씨의 근육을 풀어주고 척추 균형까지 바로잡아줍니다. 경추라고 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좀 더 심각하게 전신마비라고 하는 어떤 척수병증이 생겼을 때 보행장애라든지 손마비로 인해 가지고 미세한 손동작이 안 된다든지 이런 어떤 정상적인 면에서 심각하게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 정확한 진단 하에서 치료만 된다면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까지 가지 않고 대개는 초기 단계에서 수술하지 않고 완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경추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경추 질환은 요추에 비해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습니다. 실제 경추 질환자 90% 정도가 보존적인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고 있는데요. 강장호 씨도 지난 10월부터 주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꼭 있을 거예요. 요새 아픈 요로 머리가 띠야 무리야예. 요 어깨는 아프고 뭐 길로 걸어가면 거지라니. 주사 맞고 나서 좀 어떠신가요? 많이 좋아졌지. 일자목 상태입니다. 그리고 왼쪽 어깨와 등을 짓눌렀던 통증은 두통까지 유발했습니다. 수술을 고려해야 할 정도였던 강장호 씨. 하지만 수술을 원치 않았고 4차례의 주사 치료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지금 MRI를 제가 다시 한번 경추 쪽에 퇴행성 병변이 많이 있고 그리고 디스크도 현재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신경 압박 소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어깨 그리고 목 주위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이제 힘든 그런 환자였습니다. 다행히 그동안의 주사 치료로 상태가 많이 호전된 강장호 씨. 어서 빨리 건강을 되찾길 바라며 또 한 번의 주사 치료를 받기 위해 치료실로 향합니다. 경추는 뇌로 이어지는 신경다발이 지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주사 치료에도 컴퓨터 영상 장치가 이용됩니다. 이 장치를 이용해 척추 신경 사이 간격을 정확하게 표적해 위치를 정하고 염증을 치료하는 약물을 주입합니다. 머리 안 머리 오진 없죠? 예, 예. 네네. 좀 팔전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예. 오른쪽 좀 심한데 예, 예. 괜찮죠? 예, 예. 왼쪽은요? 저도 괜찮게 자, 하시죠. 고개 돌려보세요. 자, 집에 가셔가지고 예. 요거를 조금 고개를 예. 쭉 이게 제끼는 자세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이런 자세를 많이 유지하고 예. 알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그런 거는 약간 우리야 이래도 처음에는 참 많이 아파서 우리야 어지라 했는데 지금은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목과 어깨, 손까지 아프다 보니 어디가 고장났는지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목과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오정차랑 씨. 3달 전 있었던 교통사고 후유증인 줄만 알았습니다.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밤에 자면은 낮에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밤에 이제 통증이 심하게 오는 거라 무슨 때리는 것 같아. 예, 아파요.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통증이 계속된다면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편하다. 어느 정도 불편하신데요? 어깨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이거 되는데 불편하신 데가 어디입니까? 요 보이는. 네네네. 어깨. 예, 어깨. 견갑골 부위다, 그죠? 예, 우측 퇴행성이 심하다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에는 어느 정도 신경이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 어떻습니까? 아예 안 보이죠? 그냥 공간에 있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보이죠, 그죠? 여기는 아예 막혀 있는 소리예요. 이제 만성 경부 통증을 아주 오랫동안 느껴오셨던 분인데, 일상생활 하던 중에 다시 목 주위 통증, 그리고 우측, 어깨,
심한 통증, 우측 팔 저림 증상으로 내원하신 환자분입니다. 오정차랑 씨도 주사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병변 부위의 위치를 잡고 정교하게 주사를 놓습니다. 주사 맞기 전에는 통증과 팔이 움직임이 좀 불편했는데 주사 맞고부터는 좀 움직임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추 디스크라고 하는 병은 척추 뼈 주위에 있는 인대 근육이 약해지면서 디스크 변성 그리고 척추 관절 부분에 있어서 그런 변성이 조장됨으로써 디스크가 약해지고 디스크가 도출되는 그런 질병인데, 최근 척추 질환자 10명 중 5명이 목의 문제라고 할 만큼 경추 질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씨름하는 현대인들. 목에 무리가 가는 잘못된 자세가 목 질환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을 심할 때는 오른쪽으로 조금 돌리기가 힘들었었고요. 조금 이렇게 이제 제가 또 직업이 있다 보니까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고개를 이렇게 조금 수그리는데, 수그리고 나면은 어깨에 계속 지가 많이 내렸어요. 양쪽 어깨에 지가 내리고, 밤에 잘 때도 손 이렇게 3개가 저리거든요, 많이. 일생 동안 머리와 목을 지탱하는 경추. 더구나 경추는 척추 중에서도 가장 운동성이 큰 관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다치고 퇴행도 빨리 진행됩니다. 이순옥 씨의 목 상태와 적절한 치료법을 찾기 위해 MRI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이순옥 씨의 목 상태는 어떨까요? 여기 좀 이렇게 좀 뒤로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신경이 내려가는 통로인데, 이 통로가 좀 이렇게 좁아져 있는 그게. 그럼 자면서 잘 때도 또 이렇게 손이 좀 많이 저리거든요. 3개만 이렇게 저린 거예요, 양쪽이. 손이 저린다. 통증이 심해 좀 더 적극적인 치료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진짜 신경경막외 성형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특수 카테터를 이용해서 그 병변 부위에까지 바늘을 주입하여 주위 염증을 억제하고, 그리고 신경 부종 소견을 감소시키고 유착되어 있는 부분을 방내해주는 그런 치료법이라 하겠습니다. 이순옥 씨는 통증을 잡아줄 신경 성형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마취합니다. 먼저 목 뒷부분에 국소 마취를 합니다. 아픕니까? 신경 성형술은 주사 치료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먼저 국소 마취를 한 후 1mm의 아주 가는 특수 카테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병변 부위까지 조심스럽게 끌어올립니다. 부위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약을 넣습니다. 일단은 조금 시술하면은 바로 증상이 많이 개선된다고 느껴집니다. 한번 돌려보시죠, 목하고. 좀 어떠신가요? 바로 안 아픈 것 같아요. 바로 안 아픈 것 같죠? 네, 그게 큰 그 장점이고, 좁아져 있는 신경 추궁에다가 약을 바로 투약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이 시술의 특징은 시술하고 나면 바로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고, 이런 시술을 통해서도 증상 변화가 없다면은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신경 자체의 어떤 가역적인 변화가 없이 비가역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시술 후에 바로 수술 가능성을 설명해서 수술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맞고 나니까 목 돌리는데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돌릴 때도 좀 안 아프고 통증이 많이 완화된 것 같아요. 이제 좀 힘들었죠, 할 때가. 아프니까 그냥 고개를 돌리려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바로 잘 돌아가요.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가벼운 통증이든 삶을 흔들어 놓는 심각한 통증이든 애매하고 헷갈리기 쉬운 목과 어깨 질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잘못 짚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게 목이 원인인지 또는 어깨에 관절 질환이 있는지를 감별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목과 어깨가 어떻게 보면 상관관계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부분에 중점을 둬서 치료를 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목과 어깨를 같이 협진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목과 어깨를 괴롭히는 지긋지긋한 통증.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치료받기 위해선 정밀한 검사와 진단이 필요합니다. 목부터 시작해 어깨까지 원인 모를 통증에 시달려온 이연순 씨.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병원을 찾았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괴롭힌 통증의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MRI상으로 보니까는 제가 어깨의 심줄 2개 이상이 끊어진 광범위 파열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환자분처럼 목의 디스크랑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이 같이 병행돼 있을 때에는 저희가 2개를 다 감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가장 주된 증상이 어떤 건지를 꼭 물어보고 환자분의 주된 증상이 목 쪽에 있는 신경 쪽이 주된 것인지 아니면 어깨 파열로 인한 증상이 훨씬 더 주된 건지를 판단해서 저희가 치료에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어깨 상태가 더 심각한 이연순 씨. 먼저 파열된 어깨 힘줄을 봉합하는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연순 씨가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술실로 향합니다. 이연순 씨처럼 광범위하게 힘줄이 파열되면 관절병증으로 진행돼 아예 어깨 힘줄을 꿰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절경을 이용한 봉합술이 진행됐습니다. 이는 환부를 절개하지 않고 1cm 미만의 작은 구멍을 내는데요. 이 절개창에 특수한 소형 카메라가 부착된 관절경을 삽입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관절 내부를 파악하고 파열된 부위를 찾아갑니다. 꿰매기가 힘든 앞쪽 부위가 파열된 이연순 씨. 조심스럽게 어깨 속 상태를 확인합니다. 대부분 힘줄이 끊어지게 되면 안쪽으로 위축돼 유착이 진행되는데요. 유착된 부위를 박리한 후 떨어진 힘줄 자체를 원래 위치까지 올 수 있게 작업합니다. 그리고 실이 달려있는 나사를 삽입한 후 그 실을 이용해서 떨어진 힘줄을 봉합합니다. 환자분에게도 다행히도 제가 안쪽에 조금 위축되어 있던 힘줄 자체를 어느 정도 박리를 통해서 쉽게 1차 봉합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래도 환자분처럼 저희가 광범위 파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수술 후에 재파열의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수술 후의 관리가 훨씬 더 수술보다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연순 씨가 수술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수술 경과를 듣는 그녀의 표정, 한결 편안해 보이는데요. 어머님은 그런 것 치고는 하여튼 제 위치까지 잘 봉합되셨어요. 어깨가 회복되면 목 디스크 치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깨와 목에 찾아온 불청객의 정체를 알고 치료받은 지금 마음속까지 홀가분한 기분입니다. 빨리 완쾌돼가지고 나는 이거 수술한 게 내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니까 완쾌가 되도록 바라요. 제대로 알면 길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박신자 씨는 통증의 원인을 알 수 없어 그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어깨 통증과 함께 심하게 떨리는 박신자 씨의 왼쪽 다리. 멈추고 싶지만 그녀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리 떨리는 병이 이유 없이 다리가 떨리고 어깨도 뭐 여러 군데가 아팠지만 한번 종합검진을 받아봤으면 해도 그런 병원을 잘 찾지 못해요. 큰 병원은 무조건 입원시켜주지 않고 검진을 다 해본 다음에 이상이 있고 수술을 해야만 입원을 시켜주거든요.
어깨 통증과 함께 찾아온 다리 떨림. 과연 박신재 씨에게 나타난 증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저희가 이렇게 힘을 쓰는데 하나가 관여하고 나머지 하나가 관절 속의 인대랑 연결돼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나이를 드시면 이상하게도 원래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두꺼워지거나 약해지게 되세요. 네. 그러다 보면 그래서 MRI를 찍어본 결과 목 쪽에 약간의 디스크랑 왼쪽 어깨에 보면 제가 심줄 파열은 없지만 제가 흔히 50, 60대에 올 수 있는 제가 1차적인 50견 증상을 동반한 상완 이두근 건염이라는 질병이 같이 동반되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관절 내 주사를 통해서 관절의 부피를 조금 늘려주는 또 염증을 같이 해소시키는 치료를 했고요. 염증과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관절 주사를 놓습니다. 앞쪽에 주사하면 위치 접근이 어렵지만 통증 없이 정확하게 투여할 수 있습니다. 첫날은 맞아보셨으니까 조금 따끔하세요. 근데 둘째 날부터 휘꺼를 보시는데 아주 잘 들어가셨어요. 주사를 맞는다고 바로 완치되는 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3주 동안 주사 치료와 함께 자가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었던 왼팔이 풀어지고 어깨 쭉지도 좋아지고 또 허리 근육도 좋아지고 다리 부분도 좋아지고 너무 많이 편해져서 나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고 작은 시간에 많은 치료를 하고 빨리 생업에 돌아가서 종사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 것을 제가 여기서 보고. 근데 대부분 저희가 어떤 기능적으로 심한 장애가 있다거나 또는 결함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적어도 6개월 가까이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파열이 있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거의 한 90% 이상은 비수술적인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 초기 발견과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질환과 혼동하기 쉬운 어깨와 목 질환은 정확한 원인 진단과 빠른 치료만이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깨 여기 이제 심줄이 4개 중에서 3개가 나가고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팔을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뒤로도 안 가고 우유 올리지도 못하고 앞에 요리만 하고 있다. 그래서 수술했어요. 괜찮아지겠거니 참았던 어깨 통증. 하지만 어깨 힘줄이 파열돼 한 달 전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좌우가 다 안 좋으신데 일단 왼쪽 같은 경우는 워낙 만성적으로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 방법이 심줄을 봉합하는 방법도 있고 또 너무 진행된 경우에는 저희가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대한 회전근개 파열은 제가 내시경을 이용한 봉합 수술이 가능했기 때문에 우선 제가 우측에 대해서만 관절경을 이용한 봉합 수술을 시행한 상태입니다. 수술 후 많이 호전되어 가고 있는 황혜순 씨. 일반 엑스레이만 보고 어깨가 좀 많이 아프고 비교해봤을 때는 왼쪽이 훨씬 더 좋진 않으세요.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통증을 키웠던 황혜순 씨. 참았던 지난 날이 후회스럽습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많이 통증이 있고 하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프기도 하고 밤에 잘 때도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그런 통증이 없으니까 지금 많이 처음에 이제 수술하라고 했을 때 빨리 받았으면 됐긴데 이제 급도 나고 그래서 한 달 정도 미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많이 힘들었지요. 대부분 그냥 많이 써서 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을 갖다 보시면 단순하게 어깨 통증으로 시작이 되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제가 치명적인 병으로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하시는 것이 조금 더 어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봅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 목과 어깨 질환. 하지만 제대로 알면 길이 보이듯이 빠르고 정확하게 원인을 알아낸다면 목과 어깨 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